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에는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 디자인 패턴을 학습하기 위한 실습 환경을 구성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설치할 프로그램은 두 가지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노드 JS입니다. 노드 JS를 설치한 이유는 npm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함이고, npm을 이용해서 웹팩 패키지와 타입스크립트 패키지를 설치할 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줄여서 VS 코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의 OS에 맞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드.js는 이 사이트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OS에 맞는 설치 프로그램을 이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정화된 버전과 최신 버전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버전을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노드.js를 모두 설치하셨다면 실습을 위한 폴더를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생성합니다. 저는 이 위치에 디자인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방금 전에 생성한 폴더를 열겠습니다. 앞서 노드.js를 설치했다면 터미널에서 npm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엽니다. 그리고 npm을 통해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성공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라는 이름의 JSON 파일이 생성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npm을 통해서 웹팩 관련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웹팩 패키지와 웹팩 CLI 패키지를 설치하라는 명령이고요. 이 Save Dev 옵션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두 개의 패키지는 개발용이므로 최종 사용자에게는 배포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웹팩 패키지는 여러 개의 소스 파일들을 단 한 개의 파일로 묶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고요. 엔터를 눌러서 명령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타입스크립트 패키지와 tsloader 패키지를 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엔터를 눌러서 실행합니다. 타입스크립트와 관련된 설정을 위해서 tsconfig json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앞서 설치한 타입스크립트 패키지는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변환해 주는데요. 이를 트랜스파일링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냥 컴파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컴파일된 결과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이 out 디렉토리에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dist 폴더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폴더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이 no implicit any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개발자가 어떤 객체에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타입을 추론해 주는데요. 그런데 만약 n이라는 타입으로 추론될 경우 에러로 처리되도록 하는 옵션이 바로 이 no implicit any 옵션입니다. true로 지정해서 any로 추론되면 에러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any는 어떤 타입의 값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 옵션은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컴파일 될 때 만들어질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버전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ES5 버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웹팩과 관련된 설정을 위해서 웹팩 config js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위치에 생성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내용이 다소 긴데요. 오타 없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는 이 영상에 설명에 올려둘 테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웹팩은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단 하나의 소스 파일로 묶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 하나의 파일의 이름을 bundle.js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하고요. 다음은 폴더와 소스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치에 src라는 폴더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 src 폴더에 index.ts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dist 폴더에 index.html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소스 폴더는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파일들이 존재하고요. dist 폴더는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최종 결과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index.html 파일을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이 위치에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bundle.js는 우리가 앞으로 작성할 타입스크립트 코드 파일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되어 만들어지는 파일입니다.
저장을 위해서 이 메뉴 또는 단축키인 Ctrl S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index.ts는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저장하고요. 다음으로 패키지 JSON 파일을 열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 부분에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장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이 명령은 npm을 통해서 번들을 실행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번들은 바로 이 웹팩을 의미합니다. 즉, 이 웹팩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터미널에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실행합니다. 실행이 성공했다면 이 dist 폴더에 bundle.js 파일이 짠 하고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 이 내용은 이 index.ts 파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index.ts에 작성된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컴파일되어 이 bundle.js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index.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 기능을 설치하겠습니다. 확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라이브 서버를 입력합니다. 이 녀석을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다시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파일 목록이 표시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index.html 파일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와 같은 팝업 메뉴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이 Open with Live Server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index.html 파일을 표시되도록 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단축키 F12를 입력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헬로우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index.ts 파일에 입력된 코드를 통해서 표시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코드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헬로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변경하고 저장한 뒤에 터미널에서
npm run bundle 번들을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방금 전에 실행해 두었던 웹브라우저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코드를 수정하고 매번 터미널에서 npm run 번들을 입력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경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패키지 제이슨 파일에서 이 스크립트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index.ts에서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하고 저장하면요. 이제는 터미널에서 우리가 별도로 명령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웹브라우저에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저장하면요. 역시 성공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컴파일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 터미널에서 실행했던 명령 때문인데요. 그 명령은 소스 코드가 변경된 것을 계속 감시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컴파일되는 프로그램이 계속 뒷단에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서 컨트롤 C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Y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코드를 변경하고 저장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시 자동으로 컴파일되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npm start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변경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내용이 바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실습을 위한 환경 구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한 분들은 이 강의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서 입력한 코드는 영상의 설명 부분에 남겨드릴 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